씨는 너무 무서우니까 방 안에 별의별 종교용품을 챙겨놓았고 머리맡에는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고 생활을 했는데요. 1987년 경기도 성남시. 당시 22살의 여성 이 씨는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살던 오빠 친구의 방을 청소 중이었는데요. 남자 혼자 사는 방이었던 만큼 짐이 많았던 건 아니었지만 방 안에 먼지고 빨래고 자잘하게 손이 가는 곳이 많았었죠. 방을 거의 다 치우고 잠시 휴식을 위해 방에 들어누워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걸까요?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 씨가 눈을 떠보니 웬 남녀 한 쌍이 서서 누워있는 이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놀란 이 씨가 당신들 누군데 남의 방에 들어와 있는 거냐? 라 물었고 이 질문에 의문의 남녀가 마치 조롱하듯 웃으며 얘기하는데요. 남의 방? 야, 여기가 네 방이야? 여기 우리 방이야.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이 광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태제고개라는 고개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 조선시대 경기 남부지방에서 한양으로 가기 위해선 이 고개를 꼭 지나가야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길목인 만큼 이 고개 부근엔 옛날부터 작은 마을이 하나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지난 1987년 태제고개의 작은 마을에 이사를 왔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겪고 떠난 한 가족이 있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987년 초여름 서울에 살던 이 씨 가족이 이 태제고개 부근 마을의 한 전셋집으로 급히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시골 마을이긴 했지만 독채였던 데다가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들어올 수 있었죠. 게다가 막상 들어와 보니까 집이 생각보다 더 넓고 깨끗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이사를 오면서 특히나 이 씨가 매우 설레었는데요. 둘째 오빠 친구였던 서 씨를 집안에서 이 씨의 짝으로 정해 혼례 얘기가 오가던 중이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건너방에 있는 빈 방에 서 씨가 새를 들며 함께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겉으로 아닌 척했지만 설렜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씨 가족이 짐을 갖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마치 구경 온 듯 이 씨의 새로운 집 앞에 서서 이 씨 가족들을 보며 저마다 뭐라 수군거리는 거예요. 심지어 집으로 들어와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에 빼꼼히 고개를 들고 서서 이 씨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럴 거면 들어와서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그냥 대문이나 담장 앞에 서서 그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사 온 그날 밤, 이 씨의 어머니가 잠을 자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마당으로 나오는데요. 건너편 서 씨의 방에서 누가 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잘 분간이 되진 않았지만 얼굴이 무척이나 길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이 서 씨가 자기 둘째 아들 친구니까 누구야? 강선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말을 걸자 의문의 형체가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무섭고 찝찝한 일이었지만 이제 막 이사 온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고 어머니는 지난밤 자신이 겪었던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사 온 첫날부터 이상한 일은 어머니만 겪은 게 아니었죠. 이 씨는 이사 온 첫날부터 평소 단 한 번도 눌리지 않았던 가위에 눌리게 되는데요. 잠을 자고 있으면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졸랐고 눈을 떠보면 눈앞에 웬 검은 천 같은 길쭉한 무언가가 서 있었다고 해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여기만큼은 분명한 사람 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잠들어야만 들렸던 이 가위는 이틀 후부터는 눈만 감으면 수시로 누군가 목을 졸라댔고 이렇게 잠을 전혀 잘 수 없었던 이 씨는 전혀 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일을 관두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늦은 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TV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근처에 따로 살고 있던 둘째 오빠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씨와 큰오빠가 이 늦은 시간에 얘가 웬일인가 싶어 대문을 열었는데 밖엔 아무도 없었죠. 장난치지 말고 나와! 라고 큰 소리도 쳐보고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둘째 오빠에게 그날 둘째 오빠는 자신들의 집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심란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씨 가족들에게 골칫거리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건너방에 새들어 사는 예비사위 서씨였어요. 둘째 아들 친구로 평소 성실하고 괜찮은 청년 같아 보여서 자신의 막내딸 이씨와 짝지어주려 혼사 얘기까지 오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니 서씨가 툭하면 늦은 밤중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끄럽게 떠들고 웃으면서 노느라 가족들이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든 거예요. 영 못마땅했죠. 하지만 서씨는 그랬어요. 사실 이 집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건너방에 살고 있던 서씨였는데요. 서씨의 경우 이사 온 날부터 방에 있으면 자꾸 뒤에서 누군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뭔가 뭐랄까 이 방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해요. 사실 겁이 많은 편이었던 서씨는 이 방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고, 이씨 가족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겁쟁이 취급을 받게 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외박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툭하면 외박을 하는 서씨의 방에 사람들 소리로 시끄럽다 한다면 이거 뭔가 말이 되질 않는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서씨가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초저녁부터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마당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이 씨가 서씨에게 다가와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적당히 해야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다 같이 사는 집에 맨날 친구들 데리고 와서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그게 뭐 하는 거냐. 더더군다나 여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라는 거죠. 서씨는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어제 일찍 잤다 얘기를 하는데 이 씨가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는 우리 가족 다 같이 오빠 방 앞에서 한참 서 있다 갔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억울한 거죠. 그간 이 집이 무서워서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어제는 일찍 자기까지 했는데 툭하면 시끄럽다니까. 결국 서씨는 이씨 가족들에게 자신은 가뜩이나 겁이 많은 성격인데 이 방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평소에 잘 들어오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서씨의 부재를 알게 된 이씨 가족이었지만 이후에도 서씨의 방은 수시로 사람들의 소리로 시끌시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나름대로 외박을 수시로 하는 게 알려지고 나니까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외박을 할 수 없게 된 서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방에서 매일매일 잠을 자야 했죠. 서씨는 너무 무서우니까 방 안에 별의별 종교용품을 챙겨놓았고 머리맡에는 항상 라디오를 틀어놓고 생활을 했는데요. 이것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어느 늦은 밤 잘 나오고 있던 라디오에서 마치 테이프가 늘어진 듯 기괴하게 소리가 변하며 나오기 시작하더니 끊겨버렸고 그와 동시에 방 안에 불이 나가버린 건데요. 놀란 서씨가 방 밖으로 나와보는데 정전이라 하기엔 자신의 방 외에 다른 곳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였죠. 이 집에서 이씨 가족과 서씨가 이상한 일을 계속해서 겪고 있던 중 이들은 유난히 서씨 방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사 온 첫날 가장 먼저 이상한 것을 목격한 어머니 역시 서씨의 방에서 누군가 나오는 것을 보았었고 거의 매일 밤마다 비어있든 자고 있든 서씨의 방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으며 방의 주인인 서씨뿐 아니라 이씨의 큰오빠 역시 이 방에 뭔가 섬뜩한 느낌이 강하다 생각해 근처에도 잘 있으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쯤 되자 가족들은 이 집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자신들이 이 집에 이사 오던 날부터 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군거리던 것도 이상하고, 빨래를 하기 위해 빨래터를 나가도 잠시 집 앞에 나가기만 해도 자신들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걸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 집에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문득 이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던 얘기 중에 한 얘기가 떠올랐고, 이씨 가족들은 동네 사람들에게서 이 집의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이사 온 첫날부터 이씨 가족에게 생긴 이상한 일들. 과연 이 집은 어떤 집이기에 이토록 이씨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자 문득 생각나는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이사 오고 며칠 후 딸 이씨와 함께 빨래터로 나갔을 때였는데, 자신들이 보이자마자 이 빨래터에 모여있는 아줌마들이 수근수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가 또 들렸던 거죠.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무당도 도망간 집인데. 분명 무당도 도망간 집이라고 했었어요. 어머니와 딸들은 동네 아주머니들을 찾아가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그러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 집에 예전에 한 무당이 터를 잡아 점집을 운영했었다고 해요. 이 태제고개가 옛날부터 경기도에서 한양으로 넘어가기 위해 꼭 거쳐가야 하는 고개였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곳이었지만, 사실 이 고개가 굉장히 험준한 곳에 속했던 만큼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람들도 귀신들도 많이 넘나드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무당말로는. 그래서 특히나 귀신이 쉬었다 가기 좋은 곳에 터를 잡았는데 그곳이 현재 이 씨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던 이 서 씨의 방이 무당이 신당을 차렸던 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터에 찾아오는 귀신들이 어찌나 드센지 결국 무당이 귀신들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팔고 도망가 버렸고, 이후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죽고 결국 이사를 가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찝찝한 얘기죠. 하지만 무서워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식구들의 수가 꽤나 많았던 이씨 가족의 경우 당장 어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했거든요. 그렇게 이 집에 조금만 더 머물러 보기로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뭔가 집안에 환기가 필요하다 생각한 이씨 가족들은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요. 출근을 한 서 씨를 대신해 서 씨의 방은 곧 결혼할 이 씨가 청소를 하기로 했죠. 밖에선 어머니와 언니가 이불들을 꺼내 발로 밟아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빨래거리 다 내주고 방을 쓸고 닦고 대충 정리하며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니 이제 슬슬 힘들어지는 거죠. 이 씨가 잠시만 쉬기로 하고 냅다 바닥에 누워버리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건지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이 씨가 고개를 돌리자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한 남성과 여성이 선체로 이 씨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놀란 이 씨가 당신들 누구냐? 남의 방에서 대체 뭐 하는 거냐? 물었고, 이 씨의 물음에 의문의 남녀가 마치 조롱하듯 웃으며 대답을 하는데요. 남의 방? 여기가 네 방이야? 야, 여기 우리 방이야. 그 순간 이 씨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사람 아니다. 귀신이다. 그리고는 여기를 당장 나가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자 몸을 움직여 문으로 뛰어가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이 씨가 방문 앞에 가까이 다가설 때면 갑자기 문 앞에 나타나 이 씨를 방으로 밀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급기야 이 씨는 나가기 위해 방 안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던지고 휘두르며 있는 힘껏 힘을 썼다고 해요. 그렇게 극적으로 방에서 탈출하고 나니 마당엔 엄마와 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고, 그대로 엄마에게 달려가 살려달라, 저 방에 귀신이 있다 사정사정합니다. 이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달려온 큰오빠가 벌벌 떨며 울고 있는 동생 이 씨의 모습에 확인을 하기 위해 서 씨의 방에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이것도 이상했대요. 분명 방금 방에서 탈출했다 하는데 얘가 그 정신에 문을 닫고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서 씨의 방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큰오빠는 서씨의 방문을 열었고 방 안엔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다만 정말로 누가 봐도 여기서 누가 싸웠구나 싶을 정도로 방 안이 엉망이었다고 해요. 이런 일까지 겪자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이 씨의 가족들은 일단 이 씨와 서 씨가 함께 살 집을 알아봐 둘을 결혼식 대신 먼저 살림을 차려 내보냈고, 이 씨가 나가고 한 달 후 남아있던 이 씨 가족들 모두 이 집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까요? 매일매일 가위에 눌리며 귀신에 시달리던 이 씨가 아니라 이 씨의 언니가 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원인을 알 수 없이 3개월 만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생긴 이 모든 일들은 정말로 무당도 손을 쓰지 못하고 도망가버린 그 집에 들어섰기 때문인 것일까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들에게 이런 이상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1년을 못 넘기고 사람들이 죽고 이사를 나간다는 이 동네 사람들의 말처럼 이 씨 가족이 이 집을 떠나고 언니가 사망하기까지의 이 모든 일들이 이 씨 가족이 이 집에 이사 오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 예로부터 경기도에서 한양으로 가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큰 고개가 하나 있는데요. 경기도 분당과 광주 사이 경계선에 위치한 이 태제고개는 풍수지리상 묘자리 명당으로 근처에 공원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1987년 태제고개에 위치한 무당도 포기한 집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다가 가족이 사망하고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사를 가게 되었던 태제고개 무당집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